2013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78.6%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국회에 입성한 포항남 울릉 독도 국회의원 박명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71.9%로 전국 최상위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지역 예산 확보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활동, 국정 감시 감사, 그리고 대여 투쟁을 통해 유능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발 더 뛰고 더 땀 흘리면 주민의 삶과 지역이 좋아지리라는 믿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인 포항과 울릉의 예산을 2015년 1조 3천억 원, 2016년 1조 7천억 원, 2017년 1조 8천억 원, 2018년 1조 2천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포항시 울릉 예산 1조 6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원안에는 없었던 사업 22건, 1,546억 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여 포항과 울릉의 제도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국가 예산이 9% 증가하는 데 비해 포항, 울릉은 무려 3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박명재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 확보의 달인, 예산 빠꿈이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 등으로 우여곡절이 심했지만 내일이면 드디어 울릉 주민의 55년 수건 사업인 울릉 일주 도로가 공식 개통됩니다. 1시간 걸리던 길이 15분으로 단축되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박명재 의원은 2013년 10월 국회 입성 이후 울릉 일주 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그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매년 끊임없는 요청과 노력으로 울릉 일주도로 국비 예산 약 1,02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박 의원은 경북도와 울릉군 등 여러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울릉 주민과 여행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19년에 추진될 울릉 주요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울릉 공항 건설 20억 원, 행남 등대 스카이 힐링 로드 10억 원,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45.2억 원, 울릉 일주도로 개량 사업 90억 원, 울릉항 방파제 보강 25억 원,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21억 원, 울릉읍 하수관로 정비 5억 원, 도동에서 조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건설 2.5억 원, 저동항 다기능 어항 개발 13.6억 원, 와록사 해안 산책로 개선 16.9억 원, 울릉항 2단계 개발 200억 원,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 16.2억 원, 작은 영화관 조성 1.8억 원, 울릉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 3.9억 원 등 천혜의 자연과 인문 환경의 조화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꿈이 있는 친환경 섬을 만들어갑니다. 박명재 선배님은 행자부 장관과 당 사무총장 경험과 기획재정위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포항과 울릉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특히 특별교부세 확보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300명 국회의원 중 가히 최고입니다.
이러한 일반 예산 외에도 박명재 의원은 과거 행자부 장관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20대 국회에서만 울릉과 포항을 위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총 52건 4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수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재난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릉 관련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울릉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교체 7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5억 원, 안평전 노후도로 개선공사 7억 원, 울릉 공영주차장 보수 및 인프라 구축 3억 원, 수층교 보수 보강공사 4억 원, 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4억 원, 도동 약수지구 정비사업 5억 원, 가물개 위험도로 개선공사 8억 원, 사동 1, 2, 도동 2리 위험사면 보수보강 5억 원, 태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1억 원, 도동천 노후 복개도로 보수공사 5억 원, 울릉군 복합형 주차 허브 구축 8억 원, 천부 3리 지게골 도로 확포장 8억 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8억 원, 현포리 붕괴위험지구 정비 5억 원, 울릉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 사업 4억 원, 어선수리소 보수공사 4억 원, 울릉 교육지원청 연립사택 개축 20억 원, 울릉초 다목적 강당 증축 15억 원 등입니다. 앞으로도 박명재 의원은 주민 수건 사업의 해결과 재난에 안전한 울릉,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주민의 삶과 직결된 다목적 복지회관, 파출소, 체육시설, 주차장 공간, 다목적 강당 등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와 주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주요한 역할인 입법 활동을 살펴보면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울릉도 독도지역 지원 특별법, 해운법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법, 노인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총 64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13건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나머지 법안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류, 가스 등의 생필품을 화물선을 통해 운송하는 차량의 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 통과로 울릉군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어 울릉 주민에게 실효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입법기관으로 불릴 만큼 법안 발의와 통과는 국회의원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박명재 의원의 이런 왕성한 입법 활동은 경북의원 중 최고의 실적이며 발의한 법안 또한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이 아닌 그야말로 지역 발전과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주요한 법률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입니다. 박명재 의원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명재 의원님은 행자부 장관 등 공직 경험과 집권여당 사무총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민생은 물론 우리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은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기능인 국정감시와 감사, 대여, 대정부 투쟁과 정책 활동은 물론 각종 지역 및 국가 현안에 대한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31차례의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이슈의 기자회견, 현장 방문 등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책톱,
중심 정치인으로서 그 능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포항시에 대한 가짜 투자 대책을 들춰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절벽에 한숨 짓는 젊은이들, 각종 규제로 기업 의욕을 잃고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국정감시, 감독 업무와 대여 투쟁 활동을 어느 의원 못지않게 가장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 국립대학교의 전기불 끄는 직업, 그 다음에 보호개방으로 해서 죽어가는 제첩 살리기 직업, 희한한 직업이 다 나옵니다. 어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이 아닌 여론들, 전문가 입장을 쭉 제가 한번 스크린 해봤습니다. 언론들. 다 그렇습니다.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이번에 이것은 혁신정책을 주장하는 김동연 일병 구하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주성 사수, 소주성이 뭔지 아십니까? 네. 소득 주도 성장을 줄여 소주성, 컷을, 난공불락의 소주성, 이걸 확보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 포항에 1조 5천억, 여수에 8천억, 2조 3천억의 민간 투자 및 공공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2차관, 정부 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해요 안 해요? 예, 투자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투자가 들어간다고요? 거짓말하지. 자료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모든 신문이, 지방신문은 물론이고 서울신문까지도 정부가 산업단지에 무려 1조 5천억을 투입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포항이 야단이 났습니다. 기대 들떠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신문 보세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해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한다. 마중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응? 뭐 정부가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투자한다. 모든 국민들이 선량한 포항 시민들이 정부가 투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 들어가요? 어디 뭐가 들어가요? 얘기해 보세요. 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뭐가 들어가요? 저기 뭐가 들어가요? 다음 한번 보세요. 네. 기재부도, 그 다음에 저 해당 업체도, 포항시도 물어봤더니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아무도 몰라.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을 때는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또 뒤에 한번 보세요. 저는 저 보세요. 투자 지원 금액이라고 해서 투자 지원 금액을 민간이 투자하는 것 같다 무슨 정부가 지원한다고 얘기 표시합니까? 투자 지원 금액 정부가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기업인지? 그것도 모르죠. 뭘 도와줬어요, 정부에서? 이 기업이 전자소재 양극화를 만드는 제조업체 에코 프로, 우리 포항시에서 4단지에다가 5만 평을 조성해서 그것도 포항시가 본 예산 130억, 추경 150억, 280억 원을 해도 5만 평 이미 조성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요청했어요? 도와주지 않고. 의원님, 제가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해 주십시오. 포항시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포항시에서 예산 투자되게 되면은 분양 단가 높아지니까 기반 시설비 좀 지원해라 할 때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에코에도 물어봤어요. 요청한 것은 뭐였느냐? 그 당시에 공장을 갖다가 좀 만들게 되면은 환경 오염 배출되게 되니까 오염 기준이 배출 기준을 하게 되면 안 되게 되니까 정화 후의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환경부에서 안 된다 그랬다가 요번에 기재부에서 24일 날 그건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투자예요 이런 식으로. 왜 가짜 일자리 얘기 나오는데 가짜 투자까지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포항시 시민들의 언론이 다 야단이 났어요. 정부가 투자하는 저 보세요 저 발표. 정부가 투자하는 것을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지. 투자의 미필적 고의란 말 아세요? 가짜 투자의 미필적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투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기? 아니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언론 자주 받아들이잖아요. 포항에 있는 언론, 서울에 있는 언론까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한 줄 알았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언론에서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 분명한 뭐 다 하고 어디 얼마나 전화를 했습니까? 뭐 포항시 국회의원들한테 뭐 야단이 나서 축구한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은 격화소양.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발 신고 발바닥 걷기, 한 번은 연못 구워 나무에서 고기 낚기, 여기는 마이동풍, 쐐기의 경읽기, 동족 방뇨, 은발의 오줌 넣기. 이건 뭔가 경광부회, 이런 경광부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설득하고 바르게 홍보하고 바르게 해야지. 예. 어?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정 도와주고 싶으면은 영일만 항구에 공단에 인입철도, 중부 동해선, 그다음에 영일만 대구 건설 이런 데서 좀 도와주세요. 한 푼도 투자되지 않으면서 포항시가 조성해가지고 기업 유치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 왜 가로채가지고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뭘 얘기합니까? 뭐라고 다 저렇게 모든 사람 저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오해하고 있잖아. 이거는 예, 의원님들 조용히. 예. 여기 뭐라고 해? 착공 지원, 뭘 착공 지원한다? 2조 3천 플러스 알파 착공 지원. 보세요. 하면 안 되지. 예, 의원님 뭐 나왔으니까 차관 간단하게 어떤 의원님 질의도 어떻고 다른 근거가 있는 거니까 좀 답변을 하고요. 그런 오해 소지 없게 잘 하셔야 돼요. 네. 네네네. 특히 울릉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져있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활주로 매립석 강도 문제와 KDI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문제, 군 공영 문제 등 많은 난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안전하고 완전한 개항까지 박명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천부항이 해안수산부가 추진하는 2019년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운 바다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올해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남양항의 국가어항 존치 문제, 울릉도 피항 중국어선 감시 강화 문제, 사동항 여객 부두 등 항만 기본계획 수정 문제, 동해안 어족자원 보존 문제, 울릉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의 배치 문제 등 울릉군의 모든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과 주민 불표 해소를 위해 선플라워호보다 더 크고 안전한 전기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군,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국비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박명재 의원은 포항 제철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야 국회의원, 철강업계,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철강 포럼을 결성하여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간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개정안 등 철강 산업 관련 법안 15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건축법 개정안 등 3건은 국회를 이미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철강 산업의 어려운 실상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대토론회 등 정책 토론회, 세미나, 총회 등을 1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철강업계가 2018년도 약 92억, 2019년도 약 160억, 그리고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도입 유예로 약 630억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2018년 연거푸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으로부터 철강인 모두의 마음을 모은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 참패로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재선 의원으로 최초로 집권 여당의 당 사무총장과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또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당의 새로운 집행부를 탄생시키고 계속하여 2번에 걸쳐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당 조직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이 밖에도 19대,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19대,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을 거쳐 현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가나위원친선협회 회장, 제5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등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큰 일꾼으로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제16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35년간 공직에 재임하면서 경북부지사, 청와대 행정비서관, 행자부 장관 등을 역임하여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아우르는 정통 관료로서 전자정부 개통으로 안방민원시대를 열고 동사무소를 주민복지회관으로 바꾸고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공적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1등급 청조훈장, 2등급 황조훈장, 3등급 홍조훈장, 근정포장 등을 모두 수상하였고 말레이시아 국왕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공로로 1등급 수교훈장 등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독도지킴이 박명재 의원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거듭되는 독도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국회 본회의 발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를 통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등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예산 편성과 같은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독도 경비대를 방문하고 열악한 시설을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아름다운 독도를 알리는 사진전과 독도 영유권의 본질과 영토 주권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독도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 독도지원 특별법 발의에 이어 전국민 독도 받기 운동과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독도 수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박명재 의원님은 저희 당의 정책통인 거 아시죠? 늘 우리 박명재 의원님이 계시기에 저희 당이 든든합니다. 박명재 의원께서 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중앙에서나 지역에서나 앞으로도 큰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박명재 의원님 하면 여러 가지 기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으로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전 국민 독도 밝기 운동 등으로 명실상부한 독도 지킴이 국회의원으로 지금 거듭나고 계신데요. 저도 박명재 의원과 함께 2차례나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박명재 의원께서 앞으로 독도 지킴이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많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명재 의원님과 함께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주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1분 1초를 아껴가며 더 땀 흘리고 더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분야 시민 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19대 국회의원 공약 대상, 한국인물선정위원회 선정 2016 국정운영부문 최고 대상, 새누리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언론사 선정 2017 국정감사 국감스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헌정 대상,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한국언론사협회 선정
2018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여 그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2019년 올해도 울릉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땀 흘리고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병수 울릉군수와 378명 공무원, 정성환 군의회 의장 등 7명의 군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과 남진복 도의원, 그리고 9,832명의 울릉군민과 더 소통하고 탄합하여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지역 발전과 국회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박명재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릉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명재 국회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님의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국정, 의정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역민들의 수건이 하나하나씩 착실히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을 염원하며 울릉의 희망찬 비전을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큰 일꾼 박명재 의원의 노력으로 포항시 울릉군뿐 아니라 경북 전체 예산 확보에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과 함께 도의장과 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국비 예산 확보에 따른 도비 확보 등의 만전을 기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신동연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모두가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땀 흘리고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